안녕하세요. 시험시험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뭘 얘기해 드릴 거냐면 저희가 이제 파리 한 달 살기를 마치고선 제일 궁금해 하실 비용일 것 같아요. 총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총 사용한 비용은 307만 8,730원이에요. 근데 요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숙소는 208만 원을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했고요. 요거는 저희가 따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나왔죠? 지금 99만 8,730원인데 세부 항목으로는 음식 그리고 장 보고 한 비용이 53만 5,420원, 그리고 교통이 28만 900원인데 여기 이제 나비코 패스 한 달 정액권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리 공항에서 집까지 택시를 탔던 거, 그런 비용들을 이제 합쳐진 거고, 통신비는 16,700원인데 저는 한국에서 미리 유심을 샀어요. 혹시 이제 파리 처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샀고, 나중에 이제 파리 어디서 샀다? 호퍼에서 샀나? 마켓에서 샀던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통신사에서 그냥 샀던 것 같아요. 아 맞다, 거기 무슨 조그만 통신사에서. 거기서 샀는데 16,700원 한 달에, 그때 우리가 8기가 했나 했던 것 같아. 뭐 그 정도 해서 썼고, 이제 문화 비용 16만 5,710원인데 이거는 이제 뮤지엄 패스 네, 비용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그런 배 입장료들, 타는 거. 배 타고 이런 것들 거의 뮤지엄 패스 비용이 전부지. 이렇게 해서 저희 한 달 비용은 307만 8,730원이에요. 근데 이게 외식을 만약에 많이 한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비용이 거예요. 막 쭉쭉쭉쭉 올라가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파리가 외식 물가가 굉장히 비싼 네, 나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그 제과점에 가서 샌드위치 사가지고 공원에서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들었어요. 아, 공원이 너무 좋아요. 파리는 맞아. 넓고 이렇게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 주변까지, 파리는 어디를 가나 좀 유적지 느낌이 나서 파리는 공원이 진짜 좋아요. 파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 건데요. 장점은 뭐야? 파리의 장점은 거리가 굉장히 예쁘다. 곳곳이 다 문화유산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예쁘다. 똥이는 저는 우선은 그러니까 꼭 돈을 들여서 그 박물관이나 이런 거를 관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이렇게 동네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기만 해도 너무 좋다는 거. 맞아. 그리고 그냥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충분히 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식 같은 거 할 때는 비싸지만 뭐 간단하게 샌드위치에 햄버거 사가지고 샌드위치에 음료수 사서 뭐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끼 때우려고 길에서 먹을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파리는 진짜 공원들이 엄청 많고 벤치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어디에서도 먹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건 되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냥 도시 자체가 예쁜 거? 나도 똑같은 것 같아. 똑같네. 단점은? 단점은 어디 가나 찌린내가 난다. 냄새가 정말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노숙자도 있지만 지하철에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그러니까 추위를 피해서 지하철에 들어와서 노상방뇨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모든 지하철에서는 냄새가 나요. 길에서도 나고. 그래서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파리는 그런 이제 화장실 문화만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 또 하나는 버스. 그러니까 트램이나 지하철은 정말 괜찮은데 좋은데, 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정말 중심가의 도로 외에는 다 막 1차선 도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냥 정체예요. 그냥 멈춰 있어. 그래서 그냥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면 내려서 걸어가요. 사람들 다 걸어가요. 근데 이게 숙소를 잡을 때 중요한 게, 만약에 비용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거보다 숙소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메트로 구간을 벗어나서 버스 구간이 한 2, 30분 정도 낀 곳에 잡았는데,
그 구간이 차도 많이 막히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비용을 좀 추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트로 라인까지 해서 숙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실 때 꼭 이게 장 체크를 하고 타셔야 돼요. 왜냐면 버스가 이 프랑스 문화인지 열어달라고 해도 안 열어줘요. 정류장이 아니면. 근데 이제 차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냥 서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픈데 좀 문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류장까지 진짜 거의 식은땀을 흘리면서 닭살이 막 쫙 돋으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그러니까 화장실을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가까운 커피숍, 카페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그냥 에스프레소나 그 또 하나 뭐지? 알롱제. 알롱제 카페 알롱제는 이제 그 아메리카노보다 조금 진한 작은 사이즈. 음. 아메리카노가 요만하면 에스프레소가 요만하고 이 중간 사이즈의 알롱제가.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 알롱제나 에스프레소 한 잔 시키고 화장실 갔다 오시면 돼요. 이게 뭐 2유로 정도 2유로 생각하면 되니까 안쪽이에요. 가격이. 그냥 편하게 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녀오세요. 단점은 그것뿐? 단점? 물가도 좀 비싸고 외식 물가도 좀 비싸고 근데 뭐 마트 물가는 저렴하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유제품들도 굉장히 좋았고 맛있는 게 많아요. 우선 저희가 다른 나라도 지금 솔직히 저희가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편집을 잘 못해서 영상이 되게 늦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4개월 차, 5개월 차인데 저희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봤는데 저희는 파리 마트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먹을 게 많고 맛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까르푸 까르페 주스. 오렌지 주스. 그것도 이제 장보기 편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그 오렌지 썸네일에 있는 오렌지 주스 있어요. 그게 1유로 아니야 2유로 좀 넘었어. 그 정도 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알갱이가 살아있어. 생과일 주스 같은 그거 맞아.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그 15,000원에 먹을 수 있는 그 아이스크림이 그것도 저희가 아마 장보기에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거기 그 아이스크림을 6,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거. 아이스크림도 맞아. 저렴해. 진짜 저렴하고 맛있는 브랜드들이 진짜 많다는 거. 맞아. 그래서 저는 파리 오시면 꼭 마트에 들려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먹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요. 그치? 파리는 뭐 전체적으로 좋았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리에서 한 달 살기를 또 하려고 한다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물가도 조금 비싸고 이미 많이 접해봐서 한 달 거의 28일 있어 보니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달 살기는 안 할 것 같고 만약에 프랑스에서 한 달 살기를 또 한다면 이제 다른 도시 조금 이제 프랑스도 해변 도시도 많고 하더라고. 해안 도시도. 그래서 그런 도시들 가보고 싶지. 파리는 그냥 비행기 내리는 정도? 인아웃 정도?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한 달 살기는 안 할 것 같고 일주일 정도는 머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오면 중심부에다가 돈을 조금 투자하더라도 중심지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이제 좀 다니다가 힘들면 집에 들어가서 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닐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예쁜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파리는 야경이 정말 예뻐요. 근데 저희는 집에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리니까 해가 질 때쯤이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워요. 좀 늦게까지 있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파리 오면 중심부에다 잡고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다시 머물고 싶어요. 그것도 좋겠다. 딱 눈 뜨자마자 창문 밖으로 딱 경치를 보면서 내려가서 카페가 또 많거든요. 파리는. 맞아.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눈곱 띄고 이렇게 그런 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만약에 다시 파리를 간다면. 그렇지만 한 달 살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꿀팁 같은 거 있어요? 파리 클 때? 나는 나비고. 나비고? 나비고가 좋지. 왜냐면, 나비고가 우리가 처음에 끌 때 비싸다고 생각했어. 그치? 근데 이게 다른 나라를 다녀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월정액권이 없는 나라들은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비싸지 않은데 아끼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보니까 계속 걷게 돼요. 차라리 약간 비싸더라도 그냥 월정액권을 끊고 많이 타고 다니는 게 여행의 질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파리가 생각보다 걷는 구간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게 차를 그 버스나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구간은 무조건 타는 걸 맞아, 추천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비고 패스는 꼭 그러니까 뭐 일주일짜리건 뭐 3일짜리건 있는 기간 동안 꼭 끊어서 다니는 거를 추천드리고 맞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이 급할 때는 카페를 가야 된다는 거. 그 교통 나비고 패스가 있으면 이제 구글 맵도 잘 되는데 시티맵퍼라고 그래서 어플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보면 시간도 좀 잘 맞고 하니까 맞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좀 걷는 구간을 좀 이 줄이는 게. 앱 자체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텀무슈. 바텀무슈. 바텀무슈는 우리가 그 어플 통해서 표를 끊었는데 다들 어플 통해서 표를 끊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무조건 어플로 끊어야 되는 게 할인권을 줄 때가 있어. 현지 그 매표소에서 끊으면 비싸요. 맞아. 어플이 무조건 싸고 우리는 또 이제 그 끊을 당시에 저기 할인권이 어떻게 5,000원짜리. 5,000원짜리나 붙어가지고 바토머슈가 그때 7,000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할인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1,800원에 둘이 그 한 정도의 사람당 1,800원에 탔어요. 근데 파리 가시면 바텀무스를 꼭 타는 걸 권장해 드리는데 꼭 해질녘에 타셔서 해지는 걸 보면서 야경까지 볼 수 있는 걸 추천드려요. 맞아. 정말 예뻐요. 우리가 탔던 게 6시인가? 6시 반인가? 6시 반이었던 것 10월 같은데 달에. 그 정도 타면 이제 석양도 보면서 바토머슈가 이제 반대로 돌아서 나올 때는 이제 야경이 돼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바토머슈는 할인을 안 받더라도 그냥 한 7,000원 정도면 어플에서 끊으니까 뭐 몇 번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뮤지엄 패스를 저희는 한 달 살기로 했기 때문에 4일권을 끊었어요. 근데 오셨을 때 만약에 내가 일주일밖에 안 왔는데 4일을 뮤지엄 패스를 끊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비추. 왜냐면 힘들어요, 되게. 한 2, 3일권으로 해서 정말 요즘에는 인터넷만 쳐봐도 그 정보가 되게 잘 돼 있고 또 유튜브도 엄청 정보가 잘 돼 있잖아요. 내가 꼭 가보고 싶은 데만 딱딱 집어서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희가 의외로 가서 좋았던 게 그 전쟁박물관 그 뭐지? 잉발리드. 거기 너무 좋아요. 거기가 진짜 그 2차 대전 그 전쟁에 대해서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나폴레옹 무덤도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너무 의외로 괜찮았었어서 저는 추천. 기대 없이 갔는데 정말 좋았어. 생트 샤펠도 되게 좋았어. 그 성당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금방 볼 수 있고 그 성당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인생컷을 찍을 수 있으시니까 거기는 꼭 가시고 그 바로 옆에 무슨 줄이지? 자막으로 해드릴게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잠깐 볼 수 있는 데인데 거기도 꼭 들려서 보셔야 되는 게 저희는 몰랐는데 거기에 아이패드를 빌려줘요. 근데 그 아이패드로 게임처럼 거기를 관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막 보물찾기도 있고 뭐 이런 식이라서 그거 하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몰라서 그냥 보고 왔는데도 너무 예뻤거든요. 거기도 추천드려요. 왜냐면 구간이 짧고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서 보시면 너무 괜찮아요. 거기는 꼭 추천드려요. 퐁피두 센터도 뮤지엄 패스 없이 그냥 거기 올라가서 전경을 볼 수 있거든요.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뭐 그냥 한번 가보시는 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석양을 보기 좋더라고. 건물이 높아서.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리고 그 투명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면서 계속 볼 수 있거든요. 6층까지 올라가면서 그거 저도 강추. 어차피 이제 올라가는 거는 어떤 입장권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 괜찮아요. 저희가 4일 차에 그걸 맨 마지막 날에 그걸 다 했는데 제일 힘든 날인데도 다 가는 게 다 좋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영상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뻐요. 예뻤어. 그리고 개선문은
거기는 그냥 말 안 해도 엄청 이쁘기 예쁜데 때문에 많이들 가지. 골뱅이 계단 힘들다. 아 맞아. 그 골뱅이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각오를 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그러고 올라가시기를. 아 그리고 파리에서 그런 골뱅이 계단 2번 만났어요. 아 많았어. 상주샤펠에서도 있었고 짧았지 그거. 와 근데 그거 지하철. 지하철. 몽마르트 아 몽마르트였어? 어. 와 거기 골뱅이는 진짜 다 만약에 온 거 같은데 끝이 안 나. 몽마르트를 갔는데 내가 올라가는 계단이 골뱅이다 내려오세요. 다른 길로. 엘리베이터 있어 거기 옆에. 맞아. 거기 다시 내려와가지고 옆에 살펴보면 엘리베이터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세요. 맞아. 거기 진짜 다 젖어요 올라가면. 응.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몽마르트도 좋다. 몽마르트도 해질녘에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 파리는 볼 때가 너무 많아. 그 파리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관광지 선호도 1위가 파리인데 그런 이제 도시 정비만 좀 잘 하면 맞아, 화장실. 좋을 것 같아요. 완전 좋아요. 정말. 만약에 도시 정비가 좀 더 깔끔하게 되고 하면 또 가고 싶게 돼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살살 걸어다니면서 물론 이제 벤치에 앉아 보호 벤치 앉아가지고 이렇게 멍 때리는 이런 게 너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자 이거는 안녕. It makes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 do something that can make sense. They hate when I keep dreaming I'll be famous, but I don't give a fuck, I'ma keep chasing. I think this life could be special if I get rid of the devils. They think that I am a rebel, I think they want me to settle. There's nobody on my level. They think that work is too stressful, I think that work is essential. The grind is all in your mental, and I don't think you understand what I'll go